음, 자, 우리가 오늘 좀 제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오늘 아침에 봤고, 의료기기보다도 지금 이번에는 좀 백신 관련주보다도 치료제 관련주를 좀 보려고 그래요. 치료제 관련주를 좀 볼 건데. 자, 지금부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장이 많이 밀리고 약세장에 있으면서 자, 저점 대비 바이오주가 30% 올라왔어요. 약세장의 바이오주가 자, 그나마 굉장히 좀 받쳐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죠. 또 변이가 또 생겼대요. 뭔 변이가 생겼냐면 일단 BA5 변이 이게 미국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팬데믹이 끝났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또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변이가 생겼습니다. 면역 회피력이 가장 높은 BA2.75 확산 얘기가 가지고 나와서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퍼지고 있습니다. 여신님 어서 오세요. 역시나 마카오 카지노도 폐쇄했어요. 지금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그 또 다시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카지노 관련주들이 조금 안 좋았죠. 또 하나가 한국 BNC 상한가 같죠. 설앤비에도 상한가를 갖고 역시나 코로나 재확산 이슈다가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 올려드렸거든요. SD바이오센서가 미국 최애 진단시장 이게 어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을 제가 양봉에 쫓아가 사지 말라는 게 이런 얘기죠. 어제 얘기대로 해보면 자, 어디냐? 제가 SD바이오 센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근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라고 그랬죠. 기다리면 일봉에서 어제 떴다 음봉 그려졌으니까 오늘 5일선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 떴죠. 뛰면서 좋아졌고 바디텍 매드라든가 소마젠, 진시든 전부 다 오늘 EDGC까지 날라갔죠. EDGC도 자 10%대 갔다 왔는데 물론 15%를 먹든 20% 먹든 30%를 먹든 매도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항상 이런 친구들이 월봉에서 이치가 낮았고 또 하나가 EDGC 같은 게 좀 이슈도 하나가 있죠. EDGC를 보면 자, 암 조기 진단, 액체 생검, 온코 캐치, 상용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런 것과 상관없이 EDGC 자체가 벌써 일봉에서 보면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데 앞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친구들을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그럼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기를 하든 어떤 종목들 하더라도 이런 자리들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주식을 들어갈 때 쫓아가 사지 않으면 이렇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을 줘요. 오늘 차백신연구소가 상한가에 붙었나요? 잠깐 볼까요? 자, 원숭이 투창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진매트릭스도 올라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찍었어요. 목표가 찍었고 원숭이 투창 잠깐 보게 되면 오늘 풀렸네요. 그죠? 차백신연구소 이런 친구들도 예전에 많이 올라왔다가 월봉에서 거의 다시 바닥권에 있다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하지 않으면 항상 눌림목이나 이런 걸 주게 되고 차백신연구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21선만 안 깨면 살만해요. 그래서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칼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코바이오 매도는 이제 5일선만 안 깨면 이 친구도 바닥까지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이게 뭐 더 바닥이 있긴 한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선 자리 같은 데만 깨지 않으면 괜찮고 엑세스바이오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일단 20개선 찍었어요. 이걸 뚫어주면 더 가요.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만든 친구들이고 역시나 제약바이오에 속해 있는 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뭐 진단키트주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이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보려고 했는데 일단 한국 BNC가 상한가를 갔어요. 자, 한국 BNC가 상한가를 가든 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주식은 왼쪽 산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 산인데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대바닥을 찍었는데 결국은 수급개선, 60개선 2달간 지켜줬죠. 2달간 지켜줬고 근간에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다시 붙으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은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첫 번째가 5개월선이었거든요. 여기를 뚫었어요. 가격이 1,530원인데 1,850원에서 끝났고 주봉에서 20선이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11,000원 자리예요. 근데 내일 만약에 이 자리를 뚫고 나가면 간단한 거예요. 주식은 깨지 않을 자리를 안 깨야 되는 거고 뚫어줄 자리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60주선 자리가 얼마냐면 정확히 11,000원대가 돼요. 네, 죄송해요. 17,000원대가 되고 마진폭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앞으로. 따라서 오늘 상한가를 간 자리가 뚫어주기가 힘든 자리거든요. 내일 출발했을 때 무조건 오늘 종가를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으니까 당연히 갭을 띄어서 갈 수도 있는데 상한가를 갔다 그래서 그 다음날 꼭 갭을 안 띄어서 가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갭을 띄었을 때
오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갭을 띄웠다가 바로 그냥 쭉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갭을 띄웠다가 오늘 종가들을 훼손하지 않고 꼬리 달고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매수하려면 최대한 싸게 매수하고 날라가면 그냥 단단하게 잘하시는 분, 눈치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스케일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호가창을 잘 보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상한가를 쫓아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저도 그 실력이 안 돼서 무서워서 쉽게 쫓아가거나 좀 그렇게 좀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내가 쫓아갈 정도 실력이 되려면 단기 단타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거나 한국변시 갈 자리는 있어요. 솔직히 갈 자리는 더 있고, 원체 이쪽에 매물대가 얇아가지고 뛰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6,000원대까지는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인 거고, 또 희망을 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5개선 뚫었기 때문에 밑으로 밀지 않으면 돼요. 사실 떼었을 때 이걸 뚫어주면 웬만하면 20개선 가거든요. 거의 가락률이 높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20개선이 되고, 단지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오늘 종가 밑에서 출발해서 떨어져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5일선 근처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국전약품을 좀 볼게요. 국전약품을 좀 보게 되면, 일단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서 반등해 줄 때는 항상 이 20개선이 목표가가 돼요. 목표가 찍은 거예요. 여길 뚫어줘야 그 다음에 10,000원대를 가고 12,900원대를 가겠죠. 주봉에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60선을 찍은 거예요. 자, 한국 BNC는 60주선을 안 간 거고 국전양품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주선이라는 애가 생각보다 가장 강력한 수급선이죠. 저항선이 돼요. 최초에 60선을 깨게 되면 위험하고, 두 번째 반등해 줄 때도 이 60주선이란 친구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당연히 60선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 돌파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쫓아가지 말고 내일 같은 날 또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반드시 제가 이제 바라는 건 눌림목 줄 때죠. 눌림목 줄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눌림목 줄 때도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내가 5일선 근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깨면 손절하기로 했다. 그러면 깨면 칼 손절해야죠. 자기 원칙이 그렇다면. 그래야 이런 피해를 피해 나갈 수 있죠. 더 수요일이 또 CPI 발표니까. 그래 피해 나가면 나중에 또 살 기회를 주고, 이렇게 이런 자리도 좋은 자리도 되겠죠. 어제부터 벌써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날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날라가고 60일선이나 이렇게 5일선이나 찍어주는 게 좋아요. 또 하나가 밑에서 차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5일선이 밑에서 차고 올라온 이런 형태 캔들이 좋고, 요렇게 떨어지는 캔들은 자리를 깨게 되면 계속 무너지니까 요때는 조심하는 게 맞아요. 단지 일단 60주선, 이게 일봉에선 안 보여요. 일봉에선 왜 여기서 꼬리를 맞고 떨어졌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를 주봉으로 갖고 오면 해결이 돼요. 60주선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를 강하게 뚫고 나가면 좋고, 내일 내가 단타 단기를 잘 대응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딱 주봉에서 20주선 선을 딱 커요. 이 가격대를 알면 돼요. 예, 가격을 보니까 2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8,350원이에요. 그래서 8,3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내일 날아가면 역시나 단기 다타 잘 하시는 분들 외에는 일단 패스하면 좋아요. 항상 양봉에 쫓아가다가 내동매매여서 물리게 되죠. 그러니까 양봉에 쫓아가지 말고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 눌림목 볼 때 주는 게 좋아요. 자, 셀리버리가 무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무상증자 이슈도 좀 있고, 요새 그 제약바이오주가 강하면서 또 강해졌는데, 월봉에서 일단 추세전은 시도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 5개월선 돌파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대신에 5개월선 돌파하면 다시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예전에도 4월 달에 돌파해놓고 5월 달에 깨면서 또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5개월선 가격이 36,000원이거든요. 36,000원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갭을 띄웠는데, 무상증자, 요새는 무슨 무상증자 있으면 뜨죠. 목표가가 아마 60주선이 51,400원 유가 될 거고, 20주선 가깝게는 29,000원이죠. 29,500원 절대 깨지 않아야 돼요. 자, 저렇게까지 밀면 너무 우리가 대응하기 힘드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올라가는 종목은 5일선조차 훼손하지 않으니까, 내일 같은 날 많이 떨어져서 음봉으로 5일선 근처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5일선 근처 매수가 맞아요. 여기 매물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5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가격이 얼마냐면 33,400원이 돼요. 따라서 33,400원이나 5일선 찍고 나갈 때, 시간에 약간 밀렸죠. 더 밀리면 좋은 건데, 가지신 분들도 죄송하지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한테는 5일선 근처를 찍고 나갈 때가 좀 좋지 않나 좀 생각해 봅니다. 자, 한번 제가 메시지를 좀 차단했는데, 아마 악플이 달려도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쩌고 차단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5일선 근처에서 지금 매수해 주는 게 좋고, 제가 방송하냐고 다 댓글을 못 봤어요. 자, 방송하느냐고, 5일선 근처에서 막 여기까지 밀렸다. 이런 데까지 밀렸다. 그럼 찍고 나갈 때, 매수해 주는 게 좋고, 항상 주식은 양봉에 사거나 벌써 막 11%, 막 15% 이렇게 올라가는 걸 쫓아서 하지 말고 반드시 올라가는 정도 눌림목이라는 걸 주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눌림목을 주고 자리를 깨기도 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이 중요한 거고, 이왕이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따라서 이런 자리를 잘 선을 그어놓고 있다가 셀리버리는 여기서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셀리드를 봅니다. 셀리드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월봉에서 보게 됐을 때 완전 바닥은 맞아요. 언제 해도 너무 안 치고, 그러니까 20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대바닥 찍은 자리가 여기까지 밀렸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친구들을 왜 무서워하냐면, 왼쪽 산에서 세력들이 많이 격퇴했겠죠. 얌얌도 하시고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오른쪽 산인데 이 정도면 거의 집에 온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기간 조정이 너무 짧다는 얘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얘기가 좀 터진 건데, 자, 추세는 돌려놨습니다. 추세 전환 같은 걸 언제 했냐면 저번 주에 했어요. 벌써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저번 주에 했고, 가장 그 강력한 저항선인 20선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 17%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셀리드가 내일 뭐 또 더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급하게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5일선 근처 같은 데 눌러줬을 때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눌림목 줄 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쭉 올라갈 때 따라서 붙잡게 되면 잘못하면 물리니까, 물론 월봉의 위치가 낮아서 사실 물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엄연히 우측선에서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주봉이나 일봉에서 돌려놨다 하더라도 살 때는 되도록이면 5일선 근처에서 음봉에서 싸게, 주식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물론 떨어지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난 오랫동안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온 거예요. 최소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잡아먹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서 지금 내일 바로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5일선 근처에 싸게 좀 눌림목 줄 때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HLB도 그랬지만 순간 딱 뛸 수는 있어요. 그러면 분할로 산다든가 이렇게 나름 좀 대응 계획을 갖고, 항상 주식 계획 갖고 하라고 그랬죠. 내일 날아간다고 막 싹 또 쫓아가 사가지고 물리고 막 그러지 말고 항상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만약에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어느 자리를 깨게 되면 내가 손절하고 어느 자리를 들어가겠다라는 본인만의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진매트릭스 볼게요. 진매트릭스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월봉에서 사실은 20개선이 목표가긴 해요. 더 갈 자리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냐면 1,900원대가 돼요. 또 하나가 이제 5개월선 돌려놨기 때문에 5개월선을 다시 깨면 크게 밀려요. 그래서 5개월선 60개월선, 특히 60개월선가에 7,700, 7,800원이기 때문에 절대 7,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선이 저항선이라고 그랬죠. 이거 맞고 떨어진 거고, 이 자리가 지하권에서 지상권으로 탈출해주는 자리인데, 언제 가격 조정 기간 좀 길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가격 조정과 기간 좀 있어요. 물론 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살 때도 역시나 5일선 근처 눌림목 줄 때 보는 게 맞아요. 지금은 사거리일째 잘 올라서 한 박자 쉬지 않을까 싶고, 앞에 좀 의미 있는 그 변곡점 하나가 생겼는데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 볼만해요. 하지만 반드시 칼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올라온 친구 아니에요. 이때 벌써 거의 상한가, 그죠? 근처 갔었고, 이날도 12%, 어제도 8%, 금요일도 8%, 오늘도 13%이기 때문에 사거래일간 숨도 안 쉬고 달려왔기 때문에 언제든 눌림목 줘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날아가면 날아가는 대로 냅두고 눌림목을 주면 진매트릭스 그때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오히려 241선 뚫어주고 안착하면서 하든가. 이게 두 가지 방법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B온을 보려고 그래요. AB온이 앞전에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잘 올라갔거든요. 근데 충분히 눌림목을 주고 기간 조정도 오래 있었어요. 근데 거래량 하나 빠쩍 섰죠. 이 친구는 그나마 크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자영점이 2%. 자, 월봉을 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아직 5개월선까지도 못 갔죠. 자, 5개월선까지도 못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5개월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뚫어졌을 때 60개선까지도 갈 수가 있고,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해주고 있죠. 여기 20주선이 있어요. 여기 한번 저항선이 요건데 이 자리 가격이 9,400원이기 때문에 순간 9,400원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 같은 날도 이렇게 5일선 이제 20원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생기는 음봉이나 뭐 꼬리가 살짝 달리는 게 이쁜 음봉이 생겼다. 그럼 내일 역시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니까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자, 일동제약은 사실은 이 친구는 오른쪽 산이에요. 근데 제가 알려드렸죠. 주식이 오른쪽 산에 있더라도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이런 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가야 되는 왼쪽 산이긴 하지만 오른쪽 산이 단기 반등 정도 노릴 수는 있고 분명한 건 절대 20개선 깨면 안 돼요. 주식이 추세가 하향일 때 이걸 깨게 되면 쭉 밀려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무조건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BNC가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20개선 깨면 엄청 위험합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안 깨고 한번 반등했죠. 깨자마자 확 무너져 주식이. 깨자마자 확 무너졌어요.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 오른쪽 산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산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일동제약은 엄연히 오른쪽 산이에요. 이거 왼쪽 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왼쪽 산, 여기가 왼쪽 산이고 여기는 오른쪽 산인데 20개선 깨지 않은 자리에서 봐야 되고 저기까지 기다리면 너무 손절폭이 크니까 주봉에서 다시 5선 깨게 되면 그냥 푹싹 무너져요. 그래서 5주선의 가격이 정확히 33,200원대가 되고 이제 급등을 하긴 했는데 33,200원대가 이런 거죠. 21선이니까 일동제약을 장기로 물렸을 때 장기로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역시나 깨면 칼손절 하셔야 돼요. 내가 자리를 깼을 때 물려서 장기로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 있고 절대 장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우측산을 탔을 때 월봉에서 이렇게 우측산을 탔을 때는 일봉에서 반등 노리고 들어갔는데 자 우측산을 탔죠. 자 이렇게 우측산을 탔는데 내가 일봉에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이런 데서 자리를 깼는데 손절을 못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받아요. 여기서 반등해졌으니까 다행이지 월봉에서 20개선 깨면 바닥치거든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일동제약이 지금 간다 못 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21선 깼을 때 칼손절을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 일봉에서 21선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단기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대원제약을 봅니다. 감기약 관련 주기도 한데 감기약 이슈도 좀 있더라고요. 요새 감기약이 많이 딸리는 이런 상황이고 안 딸린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뉴스 보니까 잠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제법 올라왔는데 어째 바닥권에서 떴죠. 자, 지금 5개선 뚫어졌는데 여기가 목표가거든요. 단기 목표 여기 왔어요. 5개선 안 깨야 되는 거가 앞으로는. 자, 주봉에서도 이선 위에 왔는데 이선 안 깨야 되는데 단지 좀 아슬아슬한 거는 지금 들어가기엔 자리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물론 더 날아갔잖아요. 우리 그런 거 모르지만 여기 매물대가 좀 있어요. 여길 맞고 떨어졌는데 일봉에서 봐도 며칠간 힘차게 달려왔죠.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간 잘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불편해요. 자리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어느 주식을 들어가려면 내가 편하게 발 뻗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를 들어가야 최소한 손질을 안 볼까 이런 건데 결국은 5일선 근처 자리가 되고 지하권으로 빠지는 241선 근처를 240선 아이탈을 하지 않아야 이 친구가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40선 기준으로 보는 게 많아요. 우리 동네가 촌이라 아직도 새 고물상 아저씨 돌아다녀요. 고물 팔으라. 옛날 추억의 옛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쨌건 이렇게 240은 깨지 않아요. 지금 쫓아가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돼요. 그죠? 뭐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외에는 좀 음봉으로 쉴 때, 그죠? 음봉으로 쉴 때 사는 게 낫고 월봉에서나 주봉에서도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순간 밀릴 수 있으니까 쫓아가서 하지 말고 자리를 줄 때 보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한국파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월봉에서 뭐 예전에 한국파마 하면 대단했었거든요. 코로나 치료제 제넨셀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것 같고 오늘 급등하면서 하루 이틀 급등하면서 일단 목표가 찍었어요. 제가 5개선이 목표가로 했죠. 이걸 뚫어줘야 37,000원대를 갈 것 같은데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 전환 해놨어요. 이 친구를 지금 쫓아가서 하지 말고 이 친구도 오늘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리가 살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항상 올라오게 되면 눌림목이라는 걸 주게 되니까 사더라도 요렇게 눌림목 5일선 근처 이게 어제처럼 금요일장처럼 음봉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하루 그런 날 사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막 쫓아가서 하게 되면 물려요. 아까 진단키트 제가 알려드렸죠. 진단키트가 오늘은 많이 뛰었는데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뭐 그냥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음봉 자리 보고 있으라고 했죠. 진 시스템도 어제같이 이렇게 5일선 찍고 나가는 자리 EDGC도 좀 안 올라가도 좀 하루 좀 지겹더라도 이렇게 5일선 찍고 나가는 자리 난 날아가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오상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 자리들 SBIC도 어제 같은 자리 이런 자리가 결국은 자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날아가서 물리면 그게 뇌동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친구 내일 바로 다시 뛰어서 금방금방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한국파마 또한 바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5일선 근처까지 살짝 밀려주면 우리가 볼만한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재무를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재무와 관련한 건 꼭 잘 보셔야 돼요. 제약바이오들은 재무가 불안불안한 게 맞아요. 많아요, 꽤. 자, 강스텐 바이오도 많이 밀렸어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 그리고 역대적으로 거의 뭐 최저점을 쓸 정도로 많이 밀렸고, 헤드에도 넘어가죠. 코로나 때보다 한참 밀려있죠. 많이 밀렸는데 그동안 추세가 엄청 하향이었어요. 이때 4월 달에 추세 전환 시도했다가 다시 떨어졌죠. 주식이 떨어지면서, 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무너졌는데, 자, 주봉에서 일단 5주선 위에는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한번 5주선으로 위에 올라타면 추세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한 반등을 해요. 그래서 20주선까지 갈 수는 있고 3,200원까지 찍고 올 수 있고, 일봉에서 보면 음봉 줄 때 매수하면 순간 61선까지는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살짝 움직일 수는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치료제로 엮여있긴 한데 치료제를 포기하는 회사들도 많죠. 셀트리온도 코로나 치료제 칵테일 안 한다고 이제 발표했으니까 뭐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되는 건 세력들이 엮기 나름인 건데, 우리가 그런 뉴스는 항상 참고로 보시고,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일선 같은 자리만 깨지 않으면 매수를 만해요. 근데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막 너무 떠올라가서 쫓아가 하는 종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자,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회사 내용도 좀 불안한 건 있죠. 그죠? 그거는 초록창 가서 보시면 알아요. 엄연히 우하향종인데 이 바닥을 다시 찍고 있죠. 일단 반등해 줄 수는 있어요. 반등해 주면 딱 5개월선까지 29,200원까지가 반등 폭이고, 자, 주봉에서는 5선이 올라탔죠. 5선이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20주선까지는 순간 반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31,000원대까지는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고, 회사 내용이 좀 불안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크게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게 좋고, 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타이밍이 되고, 5일선 찍어주고 뛰면 이런 거 단기로다가 단기 단타 대응을 해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앞터머사이언스가 근간의 횡보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다시 한번 뭔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저번 달에 추세 전환 해놓고 이번 달에 5개월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앞터머사이언스는 다시 한번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앞터머사이언스를 보면 월봉에서 5개월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잘 뛰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5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 돼요. 여기 깨면 안 돼요. 이렇게 확 밀리니까 안 깨야 되는데, 그럼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생명선인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할 타이밍이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사고 싶으면 내가 21선 깨면 손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5일선이 더 좋고, 손절 라인을 잡고.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제가 계획을 짜라고 그랬죠. 계획을 짤 때 너무 수익에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수익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살 때 뭐부터 체크해야 되냐면 손절이에요. 손실. 내가 어디를 손실을 감안하고 살 건가, 이래야지만 수익이 따라와요. 신기한 거죠. 수익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손실에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7월 6일 날 저점이 12,850원, 7월 8일 날 저점이 12,850원. 그러니까 12,850원 깨지 않은 자리에서는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급하게 빨리 손절하고 싶으면 딱 내일 같은 날 5일선 근처에 손절이고, 5일선 깨지 않으면 한번 들어가 볼만 해요. 앞전에 대량거래처럼 잘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또 한번 급등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 아까 진매트릭스가 굉장히 급등했죠. 그러면 이렇게 급등했다 앞터머사이언스는 눌림목을 준단 말이죠. 그럼 진매트릭스 이런 자리가 두 번째 매수 타임이거든요. 역시나 앞터머사이언스도 20일선 깨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는 한번 도전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자, 진원생명과학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러시는데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측산이죠. 자, 주식은 좌측산 초기에 사는 거죠. 여기가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지금 어머니 우측산인데 그래도 언제부턴가는 좀 옆으로 가죠. 3개월째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단기 바닥 정도는 좀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손절가는 거의 종가 기준이 맞는데, 장중에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밀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실리면서 밀릴 때는 위험해요. 아무리 종가 기준에도 뭐 하루 종일 별로 거래가 없는데 좀 떨어졌다, 이런 거는 종가에도 복귀를 해주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잘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엄연히 이제 추세는 하향인데 그나마 좀 옆으로 가고 있고, 자, 주봉에서는 추세 전환 해놨어요. 자, 일단 5주선을 돌파해 주게 되면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20주선까지는 일단 가죠. 일단 가요. 그래서 20주선까지 좀 가깝기는 해. 한 12,500원이거든요. 12,500원 뚫어주면 절대 팔 이유가 없어요. 15,000원까지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첫 번째 변곡점이 여기인데, 대신에 20주선을 계속 못 뚫죠. 5월 달에도 못 뚫었고 계속 못 뚫었는데 20주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봉에서 매수하려면 5일선 근처가 좋겠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내일 음봉 한번 떨어지면 매수해 볼만한 자리란 얘기예요. 또는 내일 뛰었을 때 오늘 종가를 훼손하지 않거나 이러면 역시나 매수 가능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단기 하실 때 좀 요령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잘 보고 있는 게 좋다. 진흥생명과학 지금 나쁘지 않아요.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놓고 있고 일봉에서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해요. 위험하니까.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또 승부도 빨리 나죠.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많이 살아나려면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나야 돼요. 제약바이오주가. 그래야 좋아요. 자,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데 깜짝 놀랐어요. 5개월선 뚫어주기가 알려드렸죠. 5개월선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뚫었어요. 뚫었으면 그 다음 목표가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17만원대가 됩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엄연히 이슈는 뚫어주고 있거든요. 뚫어줬는데 여기가 단기 목표가 이제 꼬리 맞고 떨어졌죠. 저 자리를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가 엄청 중요해서 좀 들어가기가 불편해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일봉에서 보면 이날 벌써 몇 프로냐 그죠? 4억 26%? 이날도 19%. 어제 하루 쉬었고 어제 목이 좋았죠. 오늘 떨어졌는데 역시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들고 계시거나 다시 들어가실 분들은 5일선 근처가 좋아요. 내일도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해 주는 게 좋고 5일선 깨면 반드시 손절해야 돼요. 이격이 클 때 이렇게 이격이 클 때 밀리게 되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5일선 근처 칼대 가는 게 맞는데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백신 관련주들이, 물론 이제 많이 포기한 업체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나온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적인 이슈라 테마를 타고 올라가긴 하는 거거든요. 화이자나 모더나나 노바백스나 백신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백신 관련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치료제 관련들이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아마 당분간은 반등할 것 같으니까 자리를 잘 보고 사야 돼요. 뭐 계속 중장기로 보기보다는 일봉에서 5일선 근처 샀다가 목표가 가면 딱딱 팔고 나오고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절대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유바이오로직스도 많이 떨어졌죠. 얼굴에서 뭐 완전 바닥 치고 있는데 이게 무서움이죠. 왼쪽 산, 오른쪽 산. 제가 항상 오른쪽 산 하산하고 있을 땐 주식 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물타기 하면 할수록 손실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단기 반등 정도 할 건데 5개월선까지는 한번 갈 수 있죠. 5개월선 가격이 18,600원이 되고 자, 주봉에서도 우선 돌려놨기. 저번 주에 치료제 관련주들이 그 우선 돌려놨는데, 일단 20주선까지 한번 찍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주선 가격이 19,000원대가 되고, 목표가를 19,000원대 잡으시면 돼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이런 데가 될게요.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60선 뚫어주고 있으니까, 역시나 내일 같은 날 쫓아가 사지 말고, 그냥 음봉으로 하루 이틀 떨어지면 그런 자리들이 아마 좋은 매수 타임이 될 거예요. 19,000원대까지는 살짝 갔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골드퍼시픽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월봉에서는 대바닥 쳤죠. 대바닥 치고 있는데, 이전 저점인 570원짜리,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일단은. 왜냐면 저점은, 여기 너무 어려운 거 막 거놓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주식이라는 게, 이전 저점, 월봉 기준으로 이전 저점 깨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단지, 골드퍼시픽이 지금 좋은 건, 오늘이 월요일인데, 5주선 위에 있죠.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추세전환과 턴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봉에서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파마가 떴으니까 같이 관련주죠. 이렇게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이 친구도 순간 뛰게 되면 일단 주봉에서 20주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좀 커요, 폭이. 그래서 857원, 한 20% 정도는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게 골드퍼시픽. 골드퍼시픽은 조금 관심권에 두고 봐도 돼요. 관심권에 두고 봐도 되는데, 자, 일봉에서 보면 원체 급등한 게 없죠. 물론 앞에 대량 거래가 없어서 바로 급등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두 번은 잘 뛸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꽤 많죠, 지금. 엄청 많아요. 자, 녹십자가 생보가 좋아요. 녹십자 그룹 자체가. 사실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5개월 선을 완벽하게 장악해주지 못함으로 해서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된 건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 보면 저번 주에 돌려놨어요. 중기적인 추세 돌려놨는데 조금 애매한 게 20주선이 제가 강력한 정황선이라고 했죠. 이때 보면 4월 1일도 못 들어졌고 6월 20주도 못 들어졌어요. 오늘도 못 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뚫고 나가면 강하겠죠. 내일을 잘 봐야 돼요. 내일이 중요하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착착착 올라가고 있죠. 간단하게 내가 굳이 녹십자를 사고 싶다. 난 녹십자를 꼭 사야 되겠어. 그러면 5일선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인바이오젠인데 인바이오젠도 이제 앞전에 대량거래 한번 들어왔거든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도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대단한 정도 많이 떨어졌는데 엄연히 추세는 하향이에요. 오향하다가 낙폭과대로도 한번 뛸 수는 있는데 그 자리가 아마 5개월선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5개월선까지만 가도 2,200원대가 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전환 해놨기 때문에 항상 5주선을 채취 올라가서 타게 되면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치를 중장기적 이런 관점보다는 이렇게
땄대요. 이렇게 20선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2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2,300원이기 때문에 순간 2,300원까지 갔다 올 수 있어요. 오늘의 상한가가 2,300원인데 어쨌거나 27, 8%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되는데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인바이오는 순간 테마를 타서 슬쩍 뛸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BL도 들어와 있네요. BL도 들어와 있는데 어째 바닥권이 이 친구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자 주봉에서 우선이 올라탔죠. 그러면 한번 이순까지 뛰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주 오늘 사실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렇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5호선을 막 돌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추세 전환과 턴을 싹 해주고 있는 건데 20주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가격이 7,200원대가 되고 일봉에서도 사시려면 딱 5일선 근처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는 한번 갈 수 있으니까 BL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종목을 위로 올려놓는 습관이 있어요. 부강약품 유나이티드 제약을 좀 보게 되면 이 친구도 예전에 좀 의미 있는 뭐 그런 게 안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죠. 낙폭과대가 돼 있는데 반등하면 어차피 5개선까지는 가요. 5개선까지는 가고 자, 주봉에서 5선이 올라탔죠. 올라타면 역시나 순간 뗐을 때 20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20주선인 31,000원대 정도 보는 게 좋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봉에서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가깝게는 60에서 맞고 떨어져요. 이거 가격이 24,500원이 됩니다. 어차피 멤버님들은 제가 이제 장중에 볼 거니까 저랑 같이 보시면 돼요. 야, 부강약품도 많이 떨어졌는데 완전 대바닥 좀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 관련이 다 이래요. 완전 대바닥 찍고 있다가 요새 조금 코로나가 이제 다시 재유행한다고 좀 살아나고 있는데 역시 5개선까지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이전 바닥 안 깨야 되고 1,500원대를 깨지 않은 자리에서 보는 게 맞아요. 주봉에서 옷은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잘 뛰면 20주선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앞전에 대량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잘못 들어간 보충병을 쓸 수 있고 굳이 부강약품 사시려면 역시나 21선 기준으로 보시는 게 딱 맞아요. 제넥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이런 게 추세예요. 한번 추세가 오양으로 깨지게 되면 이렇게 되고 월봉에서 5개월선을 돌파 안착해주지 못하거나 옆으로 가는 과정, 즉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없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죠. 제넥신은. 지금도 리스크는 있는 거고 뛰면 기술적으로 5개월선까지만 뛰는 거예요.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지 중기 추세인 5주선을 올려놓게 되면 예전에도 5주선을 올려놓게 되면 순간 20선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5주선 해놓으면 순간 20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20선 가격이 38,0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순간 38,000원까지 한 번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5일선이라는 자리 깨게 되면 역시 추세가 장기적인 지표가 하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해요. 우리는 이걸 왼쪽산, 추세가 우상향이라고 하고 이건 우하향이라고 하죠. 주식은 절대 우하향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단지 단기 낙폭 너무 세니까 이런 낙폭 정도만 먹는 거죠. 5개월선 돌파 안착해올 때까지는 추세 전환이 전혀 된 게 아니에요. 이거 셀트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 낙폭이니까 단기적으로 반등했을 때 이 반동폭만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마찬가지. 역대적으로 대바닥이어 있죠. 코로나 때보다 더 밀려 있는 거고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뛰면 5개월선까지 예전에도 이 친구가 여기 1월달에도 그렇고 2월달에도 뛰면 다 5개월선까지 맞고 떨어지죠. 역시나 이번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알려드렸듯이 5주선 위에 올려놨을 때 이렇게 순간 20선까지 뛰니까 이번에도 역시 뛰면 20선까지 뛸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5,000원대가 되고 낙폭 과대로 해서 뛰는 거죠. 이따 5일선 근처, 21선 근처 매수. 그죠? 21선 근처 매수, 61선에서 매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면 종목들이 별로 없는 게 완전히 우하향이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가 대바닥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5개월선 돌파 안착해도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 즉 월봉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기간 조정은 일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월봉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두세 달, 세네 달 옆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역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일양약품을 봅니다. 일양약품을 봐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양약품처럼 추세가 우하향이 멈춰지려면 일양약품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밑으로 쭉 밀리다가도 옆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기간 중이 좀 필요한데 어쨌건 일양약품도 여기서 돌아나가게 되면 아마 5개월선까지는 갈 거예요. 일단 5개월선 가격이 24,900원이고 자 주봉에서 입선이 붙어있죠. 여기 이격이 짧아서 뛸 수는 있거든요. 잘 보고 있었다가 뛰면 여기 60주선 근처를 목표가로 잡는 게 맞아요. 가격이 29,000원대가 됩니다.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왔죠. 지금부터 만약 일양약품 사겠다. 그러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꽤 많죠 종목들이. 치료자가 원체 많아요.
자, 유틸렉스를 봅니다. 완전 바닥 찍었는데 역시나 우하향이죠.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가 이래요. 이렇게 고생을 시켰어. 그러니까 반등해주는 거고 낙폭과대로 반등할 거예요. 5개선이 목표가가 돼요. 최초의 5개선이고 가격이 12,400원대가 됩니다.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봉에서 일단 추세 전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최초의 추세 전환을 해주게 되면 반드시 20주선 근처까지는 갖다 맞고 떨어져요. 꼭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전에 우하향할 때도 이렇게 20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인데 5주선을 올라타게 되면 20주선까지만 갔다 오죠. 이거를 단기 낙폭으로다가 잠깐 반등하는 것 뿐이에요. 저걸 뚫어주고 안착해줘야 비로소 완벽히 추세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저렇게 못 해주고 있고 13,200원대까지는 갔다 올 수 있는 상한가 근처가 되죠. 일봉에서 보면 매수하시려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딱 맞아요. 떨어지기는 엄청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나쁘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 딱 21선 깼을 때 내가 손절하겠다 이렇게만 마음 잡고 있으면 들어가셔도 돼요. 대웅은 좀 애매해요. 이 친구는 월봉에서 위치가 좀 애매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낮긴 낮은 거거든요. 주봉을 보면 돼요. 5선 위에 있죠. 자, 대웅은 앞으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5선만 이탈하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JW 중해제약은 월봉에서 이렇게 많이 밀린 친구는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추세가 우하향은 아니죠. 그래서 반등해주면 20개월 선까지 반등할 거예요. 가격이 26,300원이 되고 주봉에서 저번 주에 추세 전환 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럼 JW 중해제약도 뛸 수 있습니다. 매수하시려면 되도록이면 5일선 근처 이렇게 좀 밀렸을 때 매수해 주는 게 좋아요. 자, 네이처셀인데 네이처셀을 좀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콩닥콩닥 잘 올라오긴 해요.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간단해요. 그냥 20개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대신에 이거 훼손하게 되면 크게 무너져요. 자, 주봉에서도 5선 근처에 있습니다. 단지 이 친구는 좀 애매하게 올라가서 간단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요 앞에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금 뛰어가는 거기 때문에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칼 손절 이렇게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에클론 볼까요? 자, 에클론도 원체 최저점 찍었죠. 더 9,950원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고 뛰면 5개선까지 뛰어요. 가격이 13,000원대가 되고 자, 주봉에서 5선 위에 올려놨는데 내일 봐야 돼요. 내일 봐서 이걸 회복해주지 못하면 깨져요. 자, 일봉에서 보면 딱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치료제 관련주로 엮어놓은 건 제가 다 보는 거예요. 지금 혹시 살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 옵티팜을 봅니다. 옵티팜을 봤더니 월봉에서 봤을 때 이전 바닥 깨지 않는 자리. 근데 일단 1차 목표가 찍었어요. 5개월선 1차 목표가라고 그랬죠. 자, 주봉에서는 5선 위에 있는데 자, 내가 이 친구를 꼭 매수하려면 5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일봉에서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오면서 한 이때가 몇 프로냐? 18% 정도 갔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5일선 깨지 않으면 이거 급등한 이력 때문에 한 번 더 뛰어요. 예전에도 앞에 급등하면 이렇게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일선 근처 매수 딱 뛰면 익절하시면 돼요. 좀 짧게 잡고 가자고요. 그죠? 찰자리는 있어요. 옵티팜은 5일선 근처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코미팜, 에클론 얘기했고, 코미팜도 금요일날 급등을 했는데, 원체 추세는 안 좋거든요. 완전 고양이죠. 전 추세 고양이 종목을 안 좋아하는데,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순간 뛰면 5개선까지 갈 건데, 8,100원대. 주봉에서 좀 애매하죠. 아주 이쁘진 않아요, 이 친구. 추세가 원체 고양이 못 돌려놨죠. 이 친구 일봉에서 이런 거죠. 자, 어제 같은 날 오늘 보고 있다가, 이수는 안 깨면 매수인데 깼죠. 깨면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 회복해주거나 이전 바닥 깨지 않은 자리에 매수해야 돼. 지금 이뻐 보이진 않아요. 단지 회복해주거나 20분 뚫고 나가좀 매수해볼만 해요.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날도 몇 프로야 이게? 몇 프로 갔었죠? 이날 5%, 그죠? 어제 금요일장에서는 7% 갔는데 역시나 이런 바닥들 안 깨야 돼요. 아주 좋아 보이거나 깔끔해 보이진 않아요. 자, 앞타바이오인데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오른쪽 산이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다 오른쪽 산이 엄청 깊어요.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자, 추세 전환 해주기 위해서는 5개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5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저번 주에 돌려놨어요. 지금부터 5선 보면 되고 5주선 가격이 16,000원이고 20주선 가격이 18,000원이기 때문에 16,000원대 사서 18,000원대 파는 게 맞아요. 자, 일봉에서 보면 아직 크게 거래량 변화가 없죠. 그죠?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뭐 순간 내일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사고 싶다면 5일선 근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자, 케어전입니다. 케어전은 많이 높아서 조심해야 돼요. 엄연히 우측산이라
기술적 반등 정도 나와서 있는데 갈 수 있긴 한데 조심해야 돼요. 우측사는 한 번 떨어져 손실을 보게 되면 이런 데까지 와요. 20개월선. 그러니까 지금 매수할 친구는 아니고 단기로 노리기에도 너무 높다. 이게 보시면 돼요.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좀 높아요. 지금 패스에 패스. 들어갈 자리가 없고 굳이 하시려면 딱 5주선 깨지 않는 자리에 보는 게 맞아요. 레오캠바이오도 진단키트도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 친구. 자, 5개선 회복해줬는데 회복해줬을 때 제가 20개선이 목표가라고 그랬죠. 근처 갔다 온 거예요. 5개선 깨면 안 돼요, 이 친구. 주봉에서는 지금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 6선 맞았기 때문에 다시 5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뚫어주고 안착하면 다시 사든가 다시 엄연히 우하향할 때도 이렇게 우하향할 때도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60주선이 저항선이 돼요. 그래서 항상 얘 맞고 떨어지죠, 지금. 그러니까 우하향 중에 고점이 엄연히 고점이 낮아지죠. 엄연히 고점이 낮아지는 우하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 반등폭 정도 노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단기 반등 해주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죠.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고 눌림목 줄 때 많이 밀려주거나 이럴 때 다시 보는 게 맞아요. 굳이 한다면 오늘 5일선 안 깼으니까 내일 같은 날 5일선 위에서 출발해서 5일선 안 깬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까지 보는 게 좀 굉장히 좋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만한 종목이 없죠. 지금 물론 제약바이오주 섹터가 잘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만만한 종목이 없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할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상승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상승 하락 매집이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다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여기 와 있는지 여기 왔는지 모를 정도로 추세를 다 깨놓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깨진 거예요. 여기가 대바닥일지 아닐지 몰라요. 왜? 이 공간이 없으니까. 이 공간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한 옆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기 반등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반등할 때 딱딱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장기로 끌고 가기엔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뭐 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장기로 간다 하더라도 맞고 떨어지고 기간 조정할 거니까 충분히 살자리를 줄 거니까 그런 살자리에서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치료제 관련들을 살펴봤는데 멤버님들하고는 이따 저녁 때 따로 제가 어디서 봐야 될지 한번 알려드릴게요.